제 5강입니다. 지금부터는 사물 인터넷 센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사용하는 센서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센서를 사용하는 각종 응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센서가 어떤 응용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이제 사물 인터넷을 막 학습하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이제 어떤 새로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스마트홈 같은 가정과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어떤 스마트카, 그다음에 뭐 항공기, 스마트 시티,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아주 많은 종류의 센서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일이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센서들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산물 인터넷 센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센서 하면 기본적으로는 주변 환경의 상태나 사용자 입력 등을 감지하는 센스하는 그런 전자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물리적인 양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일종의 변환기, 트랜스듀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아날로그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양을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시키고,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또 전송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니까 통신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센서 하면 센싱한 물리적인 양을 에너지로 바꿔서 이것을 변환기를 통해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줍니다. 일상의 행동들이 오늘 데이터로 만들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센서를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 붙어서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가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상태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 센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센서들은 기본적으로 주변의 물리량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센서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을 그림으로 예시를 해놨습니다. 위에서 보면 뭐 컬러 센서, 색깔, RGB 같은 색깔들을 감지해주는 센서죠. 그 다음에 가스 센서, 그래서 뭐 CO2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검출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LDR이라고 해서 빛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도 있고요. 센서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쪽으로 그냥 내려가서 보면 뭐 IR이라고 하는 적외선 센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 센서, 우리가 이제 어떤 손으로 누르는 압력을 감지를 해서 버튼 입력을 인지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죠. 휴미디티 센서, 뭐 이제 습도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 센서라고 하는 광 센서가 있습니다. 뭐 자이로스코프,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자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방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자이로스코프 센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양, 환경이 오염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출하는 소일 모이스처 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팜 같은 것을 할 때 어떤 식물이 땅 속에
씨를 뿌려서 이제 생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물을 적절히 어느 시점에 줘야 할지를 측정한다든지 할 때 사용되는 센서죠. 대체적으로는 원격으로 이런 센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것이 유리하겠죠. 또 작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 통신하고 또 그 데이터를 변환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작은 배터리도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안테나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커져서는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한 나노 기술이나 MEMS 기술 같은 것을 적용을 시켜서 작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려고 하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최고급 최신 기술이 적용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응용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사용량이 많으면 암만 해도 처음 설계하고 개발하는 데 들어왔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센서를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대략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이죠.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제조사가 아주 많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도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사가 사실은 뭐 3개, 4개 있지만 여러분 삼성전자나 LG전자를 먼저 떠올리실 거고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애플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도 뭐 샤오미나 뭐 화웨이 같은 많은 그런 그 회사들이 있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스마트폰 생산하는 그런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산자가 스마트폰을 제작할 때는 어때요? 삼성전자만 해도 다양한 시리즈, 라인업을 맞추고 그 시리즈마다 좀 더 다른, 조금씩은 다른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센서의 종류나 또는 그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스마트폰도 이런 메이커에 따라서 기능이 비교적 다양하지만 아주 다양한 센서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 그림에 보이시는 요 센서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탑재되는 그런 센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광센서, 빛을 인식하는 그런 광센서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카메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 상태를 인식을 하는데요. 이거 더불어서 스마트폰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어떤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감지를 해내죠. 자, 그리고요. 근접 센서가 있어요. 자, 근접 센서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폰 근처에 누군가 접근했다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센서죠. 즉, 사람을 인식하고 또 스마트폰 화면이 저절로 꺼지는 기능 같은 것도 이 근접 센서로 인해서 가능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력 센서가 있어요. 방위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주변 도체에 그러니까 주변에 도체가 접근하면 이것을 감지합니다. 도체라는 것은 잠깐 여러분들한테 언급하고 넘어가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3가지 성질의 물질로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 구분 짓는 기준은 뭐냐면 전기적인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성질이 강하면 도체가 되겠고요. 전기적인 성질이 없으면 부도체 또는 절연체가 되겠고요. 전기적인 성질이 상황에 따라서 있다가 없다가 바뀌면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라고 하면 금, 은, 동,
그 구리죠. 그리고 쇠, 철이죠. 강철. 이런 것들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그런 원자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에 도체가 접근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있고요. 자이로스콥 센서가 있죠. 이것은 이제 물체의 운동 상태나 중력 방향 등을 인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및 터치 센서가 있어요. 압력 및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서 이 센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응용 분야에서 센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PIR 센서라고 해서요.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접근을 포착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여러분들 주로 보안 설비를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을 많이 보고 계시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독거노인이 계신데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다 보면 누가 이제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분이 예를 들면 최소한의 사회안전 차원에서 혹시 병이 나서서 움직이지 못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PIR이라고 하는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의 움직임 같은 것을 포착할 목적으로 이렇게 센서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발열체의 움직임을 감지할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투시 카메라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CCTV 카메라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야간, 어두운 환경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적외선을 기반으로 제작을 합니다. 자, 일산화탄소 센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LNG나 이런 도시가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불완전 연소를 했다 하면 그 불완전 연소하면 일산화탄소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화재 경보기를 발령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센서예요. 자, 이 밖에도 스마트 홈에는 누수 센서가 있어요. 집이나 건물 이런 데서 여러 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줄줄줄 새서 내려간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에 상당히 불편함이 따르겠죠. 그래서 이런 배관 상태에 관이 깨졌거나 금이 갔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거나 벽면이 크랙이 되거나 아니면 이음매에 있는 이런 실리콘 성분들이 다 낡아가지고 드러나면 그런 데로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창호 개폐 센서가 있어요. 주로 이제 자동문 같은데 하는 건데요. 이제 디지털 도어 하는데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모션 센서는 물체의 이동 상태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따른 반응을 나타내는 센서죠. 자, 연기나 화염 센서가 있죠. 여러분 이제 웬만한 건물에는 이런 화염, 연기 같은 것을 감지해서 역시 화재 경보기로 신호를 전달해서 알람을 울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센서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조명 제어 센서가 있어요. 자, 무드등을 켠다든지 사람이 실내에 움직임이 없을 때는 이런 모션 센서와 연동해서 조명을 끄거나 또는 낮춘다든지 또 특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수면에 방해될까봐 이 조명이 꺼진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시간이 되면 조명이 켜져서 기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조명 제어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전 스위치가 있죠. 실내 전등을 온오프하는 그런 스위치에도 이 스마트 스위치라고 해서 센서가 부착돼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면 외부에서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전기기들의 전원을
원격 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포토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 센서에 많이 사용되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이제 광 센서인데요.